이번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방사청 문민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방사청 군인과 공무원의 비율은 2006년 개청 때부터 5대 5였는데요. 2014년에 방산 비리가 터지면서 그 원인으로 군피하가 지목되면서 방사청에서 군인을 줄이기 시작했고, 2019년까지 군인의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방사청을 100% 문민화하려 했지만 군이 쓰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구매를 하는데 군인이 없으면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30%는 남겨둔 거죠. 지금 공무원이 70%가 되었고 대부분의 주요 부서장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군인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도 무슨 문민화를 확대한다는 걸까요? 국방부 장관이야 군령권을 갖고 계엄을 유발했기 때문에 문민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방사청은 딱히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디서 이 공약이 나왔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어째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문민화 확대를 핑계로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확대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무려 10년 넘게 방사청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장악을 했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방사청장과 고위공무원 각급인 방사청 차장과 본부장, 고위공무원 낙급인 주요 국부장 등의 고위직은 고시 출신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육사 출신 예비역과 비고시 출신들이 차지를 했죠. 청장이 2명 있었는데 모두 육사 출신이고, 본부장도 4명이 있었는데 이 중 2명이 육사 출신이었죠. 나머지 본부장 2명과 차장은 공무원에서 임명이 되었지만 그중 1명은 기재부 출신 외부 인사였고, 남은 본부장 1명과 차장은 비고시 출신이었습니다. 국부장 인사 역시 고시 출신보다는 군 출신, 비고시 출신이 중용되었고, 인사와 승진에서도 비고시 출신이 등용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방사청에서 기득권을 부려온 고시그룹에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고, 이참에 문민화를 해서 군 출신을 아예 배제하고 싶은 게 아닌 건가 싶죠. 그런데 말이죠. 방사청 문민화를 확대하겠다는 이유가 군 순혈주의와 카르텔로부터 생기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공직사회에 만연한 고시 순혈주의와 그들이 카르텔도 마땅히 없애야 합니다. 군에 사관학교 순혈주의가 있다면 공직사회에는 고시 순혈주의와 기수문화가 있고, 그건 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사청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관료 집단이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하면 방사청의 주 업무는 근본적으로 군이 쓰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체계 획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육성 정책과 수출 정책, 기술 보호 정책 등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방위사업, 정책은 그 다음이죠. 방위사업 현장과 실무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물론 단언이지만 방위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실무 성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도외시합니다. 사업관리에서 군과 방산기업, 출연기관 간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이견을 조율하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혹시나 잘못된 의사결정에 수사와 감사로 책임지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사업관리의 계약 및 원가, 시험평가, 후속군수지원, 규격 등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이 상당한데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기피하죠. 그러면서 책임이 없고 보고서만 잘 쓰면 되는 정책부서를 선호하는 건데, 현장과 실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탁상공론 아니면 규제 일색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가끔씩 고시 출신도 현장 경험을 쌓으라고 사업부서에 강제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가관인 게 사업부서에 보직되면 자기 임기 내내 사업을 책상 속에 처박아 두거나 있지도 않은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보직을 회피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TF를 만들어서 도망가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아예 개인 사정을 빌미로 휴직을 내거나 병가를 내고 잠시 피신합니다. 그랬다가 정책부서로 슬그머니 복귀를 하죠. 대단하죠? 방위사업 현장을 익히라고 사업부서에 배치하면 길을 쓰고 빠져나와서 쉽고 편한 곳으로 갑니다. 문제는 일반 회사에서 일했으면 쓸모없다고 바로 잘릴 거고, 군에서라면 현역 복무 부적합은 아니더라도 그냥 끝인데, 고시 출신은 이래도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몇 년 휴직하거나 보직을 중간에 잘라도 한직에서 근무를 하고 심지어 인성이 개차반이어도 본인 기수가 승진할 때가 되면 선배 고시 출신들이 알아서 밀어주고 당겨줘서 승진을 시켜줍니다. 말로는 전문성과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면서 정작 고시는 논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승진을 하면 방사청의 주요 보직에 앉아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으니 방사청이 잘 돌아갈 턱이 만무하죠. 고시 출신은 대충 숨만 쉬고 있으면 어차피 승진이 보장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비고시 출신은 어차피 열심히 해도 승진이 보장이 안 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방사청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사한 일이 최우선 미덕이 된 거죠. 정말
정상적이지 않죠. 방사청이 사기업도 아닌데 실세가 존재하고 성골이니 진골이니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의 현장과 실상을 모르고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는 군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방위사업을 이끈다.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습니다. 방사청이 웬만한 일은 외주로 돌리면서 관료 행정조직으로 변하고 각종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 문민화 필요하면 해야죠. 다만 그게 기득권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능력과 전문성으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라면 군뿐 아니라 공무원 사이의 순혈주의와 카르텔도 같이 깨야 합니다. 고시 순혈주의에 물든 공무원을 고위직에 앉혀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방사청 문민화는 기득권 세력 간의 추한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신, 학연, 지연, 끼리끼리 해먹는 사조직 카르텔. 이제 그만 아웃돼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